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안민터널 내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임시 방편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진해 방면 안민터널 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터널 안까지 차가 밀린 걸 몰랐던 겁니다. 사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이 혼잡해지고 정체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조금 타다 보니까 갑자기 멈춰져가지고 안 된다고 밟았는데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민터널 안 사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터널 출구에서 교차로까지가 300여 미터에 불과해 신호대기 차량이 터널 안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터널 중반까지 속도를 내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터널 안의 사고는 바깥으로 차량이 분산 이동이 안 되고 그에 대한 또 차량 하재로 이어지면 크나큰 인명피해로도. 신항과 거가대로, 신규 아파트 등으로 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터널 설계 당시 2017년 예상 이용 차량이 하루 4만 3천 대, 현재 6만 4천 대로 예상치보다 50%나 많이 다니고 있지만 창원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100m 구간보다 더 추가로 한 20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경광등을 저희들이 한 10개 더 추가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또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터널 출구 지점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여가 활동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야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그 이유를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름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온 사람들. 이들이 걷거나 뛰는 곳은 바로 폭이 3m나 되는 널찍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오히려 이들을 피하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몰리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병렬주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막 그래도 제한속도 20km인데 맞춰서 가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인근 보행자용길이 야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는 모래길이라서 신발 안에 계속 모래도 들어가고 좁아서 걷기도 되게 불편한데 여기는 넓고 모래가 없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비해 진주시는 2010년부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2010년도부터 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2명에 1억 3,700만 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진주시 내 자전거 전용 도로는 모두 41.1km.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체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상남도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 복지 재정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상남도는 주거급여 제외자 516명에게 주거급여 1억 9천만 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362명에겐 생계급여 1억 2,900만 원 이상을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육군대학 터 소유권이 다음 달 창원시에 넘어올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옛 육군대학 터 개발과 관련해 해군에 제공할 500가구 규모의 관사가 이달 말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감정평가를 거쳐 진해 옛 육군대학 터 28만 제곱미터가 창원시의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 해군 관사는 9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창원시가 대형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비 지원은 불투명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240억 원이 예상되는 창원시 새 야구장 사업. 이 가운데 290억 원은 국비로, 200억 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비 지원은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협조를 약속했지만 도비 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상남도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때 도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경상남도는 역시 난색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 사정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소신 때문에 제2자유무역 지역 사업도 난항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창원시가 지방비 6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거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경상남도와 엇박자를 내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사업은 결국 좌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참 설득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자유지역 부분은 좀 중단될 그런 처지에 가 있다. 창원시의 대형 사업이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방침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가 밀려오더라도 내일이 주말이라는 행복한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난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9도, 함안이 3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강한 햇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0도, 합천이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자외선 지수 살펴보면 경남 지역은 온통 붉은색으로 낮 동안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는 대체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9호 태풍 차놈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주말쯤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에 상륙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부터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일요일엔 경남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짜신다면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사천 김포 항공 노선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처리한 것을 계기로 사천시가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사천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주와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 자치단체, 경상남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천공항 항공 노선에서 해마다 3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자치단체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대기업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남시장이 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야시장 음식문화축제를 벌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문화 공연과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 무료 쿠폰 이벤트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통영해경의 최신의 경비함정인 한강 5호가 어제 통영해경 전용 보도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91m, 폭 12m의 한강 5호는 2개의 포와 2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고 원격 의료 시스템과 화재 진압용 소화포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 5호는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취역 훈련을 한 뒤 남해안 해상 치안과 해양 방제, 해양 경비 등의 업무에 투입됩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은 통영 출신의 현대 화가인 전영림 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김해 문화전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영림 작가의 대표 작품 66점과 함께 작업 도구, 유품들을 전시합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이성자 미술관이 오늘 16일 정식 개관합니다. 진주시는 오늘 16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자 미술관 개관식을 열고 미술관과 작품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개관 기념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고 고 이성자 화백이 기증한 180여 점의 작품을 차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주남저수지에 속한 산남저수지를 낚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취소하고 생태 보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어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낚시공원 사업은 주남저수지에 철새가 올 수 없도록 만드는 사업이라며 창원시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 봉사단체 민들레회와 경남교육노조가 네팔학교 세우기 사업을 위해 공동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3천만 원 이상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경남도내학교에서 네팔 교육재건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발적 성금 모금의 1억 5천만 원 이상도 대한적십자사와 월드비전, 유네스코 등 14개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릿 오브 베토벤이 오늘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진해 바다축제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진해구 제덕동 870번지 노회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벨리댄스 공연과 초대가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김해 문화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내일은 초원의 왕 도제를 상영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